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정부의 대표일 뿐 아니라 사법부의 대표, 다시 말해서 대법원장보다 위에 있는 그런 공무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했다고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국가 원수 노릇을 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과 국가 원수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길 겁니다. 국가 원수에 대해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66조 제1항입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대통령이라는 말과 국가 원수라는 말을 들어보기는 했는데 그것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부분을 살펴보아야 하겠죠. 일단 헌법 제66조 제1항에서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며 대표적으로 하는 일은 외국에 대해서 국가를 대표한다. 헌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겠구나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확인될 수 있는가? 우선 국가의 원수라는 것은 국내에 대해서가 아니고 국외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법적 지위다. 그런 것이죠. 이런 경우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그 어떤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방문했을 때, 그때 현재의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그를 만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상 어떤 지위가 있는가? 일단은 방금 보았던 국가 원수의 지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은 주된 법적 지위는 그것이 아니고 헌법 제6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부의 수반, 그러니까 정부에서 제일 우두머리, 그 지위가 주된 지위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은 쉽게 답을 할 수 있겠죠. 다른 나라를 대표해서 온 그 어떤 사람을 만나는 문재인이라는 공무원은 헌법 제66조 제4항의 정부의 수반으로서 그를 만나는 것이 아니고 헌법 제66조 제1항 국가의 원수라는 공무원으로서 그를 만나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바로 이럴 때 국가의 원수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해외에 나갔을 때, 그때 주로 그것이 특별히 정부 대 정부의 만남이 아닌 한 국가의 원수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내에 있을 때 그가 국가의 원수로서 할 일이 있을까? 실제로 이것은 헌법 스스로 그 구획을 해놓았기 때문에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 내에서는 국가의 원수로서 행동을 하다 보면 자칫 헌법을 위반하는, 그래서 아주 엄한 처벌을 받게 되는 대통령의 지위까지 내놔야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은 이 국가 내에서 최고의 국가기관을 통치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통치기관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정부라고 하는 집행정부, 그리고 국회라고 하는 입법정부, 법원이라고 하는 사법정부, 이 세 개입니다. 이 세 개의 통치기관 위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국가 공무원으로서 그 위에 올라가는 자는 없다.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헌법 제66조 제1항에서 국가의 원수를 규정한 것은 그에게 실권이 없다 하는 뜻이 됩니다. 행정적으로 이 3개 통치기관 위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실권이 있는 자가 있게 되면 3개 통치기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하는 권력 분립의 원칙에 어긋나게 되고, 권력 분립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국민 주권주의가 형해화되고 맙니다. 따라서 국가의 원수로서의 대통령이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일단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99.9% 국내에서 그가 하는 일은 바로 헌법 제66조 제4항의 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그의 법적 지위인 것이죠. 따라서 국회의 대표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만났다. 국회를 대표해서. 그러면 그것은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과 국회의 대표가 만난 것이어서는 안 되겠죠. 바로 그것은 국회가 입법정부라는 것으로서 영어로 표기할 때 거버먼트라는 것입니다. 물론 법원도 영어로 표기할 때 당연히 거버먼트입니다. 그리고 집행정부도 거버먼트. 이 세 개가 통치기관으로서 격이 동일합니다. 법적 지위가 동일해서 그 중에 어느 누가 법적으로 위에 있다 하는 것이 헌법으로 금지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이 정도 되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국내에서 마치 왕처럼 삼권의 우두머리처럼 헌법 제66조 제1항이 있으니까 국가의 원수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헌법을 잘 몰라서 결국은 무지의 소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몰라서 그런 일을 하더라도 적어도 청와대 정부의 대통령, 어찌되었든 대통령인 공무원 정도 되면 몰랐기 때문에 용서해 줄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래서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되면 헌법을 위반한 행위가 되고, 따라서 그것은 당연히 탄핵되어야 할 사유입니다. 리걸마인드 연구소 강의에서 대통령이라는 공무원이 탄핵될 수 있는 경우를 참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어째서 어떤 사안을 들여다보기만 하면 탄핵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 그것이 헌법과 법률을 정확히 지켜서 하면 지금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잡한 일은 애초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지금까지 1년 넘게 해온 일들이 그야말로 위헌으로 점철된 그러한 일들이었다. 그러니 들여다보기만 하면 헌법에 위반되고, 헌법에 위반되니까 탄핵사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번 사안은 어떻게 된 것인가? 다름이 아니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제주 강정마을에 가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두고 거기에 개입을 한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법원은 엄연히 사법정부이고 법원도 거버먼트이고, 그리고 통치기관으로서 대통령이 정부의 수반으로 있는 이 집행정부하고 대등한 통치기관이다. 그것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헌법은 이 3권이 서로 협력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3개 통치기관은 서로 협력을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그런데 현재는 국회와 정부가
밀접하게 협업까지 하고 있고 또 정부와 법원이 또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헌법이 마련해 놓고 있는 감시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 3개 기관은 철저히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관철되도록 국민 여러분이 항상 권력은 통합되면 안 된다. 권력이 통합될 때는 반드시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오고 국가가 망가진다. 그것을 지적하고 감시하고 가르쳐 주어야 하겠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사면 복권 관련 사건 재판이 모두 확정되는 대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해서 제주도에서 당장 한 이야기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아직 사법정보의 소관인 업무 그것에 대해서 관여한다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죠. 분명히 그것은 상대방을 존중해서 아직 법원에서 그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권한이 없다. 거기에서 멈췄어야 제대로 된 공무원인 것입니다. 자기 본분을 지키지 못한 것이지요. 그랬는데 문제는 그 다음날 더욱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2018년 10월 12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대변인 김의겸이 브리핑을 하면서 문제가 크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말을 좀 살펴보기로 하죠. 조선일보 2018년 10월 13일 보도 내용입니다. 사면 복권은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재판이 대법원까지 형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는 할 수 없도록 현재 우리 법에 돼 있다. 이 부분에서 지적할 것이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형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도 알고 있죠. 재판은 확정되는 것은 제1심 법원에서 그것을 승복해서 확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확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김의겸 대변인이 잘못 알고 있었다. 그렇게 지적을 해둡니다. 그의 다음 말을 소개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강정마을 재판이 다 끝나는 때에 사면 복권을 단행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서 우선 이 표현을 한번 분석해 보기로 합시다. 원칙적으로는 A이다 라는 것을 분석하는 것인데 우리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원칙적으로 그러면 원칙적으로 A이고 그 원칙을 벗어났을 때는 A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풀이를 하겠죠. 그렇다면 이번에 발표한 이 브리핑은 바로 그러한 패턴에 따라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강정마을 재판이 다 끝나는 때에 사면 복권을 단행한다. 단행한다 하는 것을 보아서 사면 복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면이나 복권, 사면을 우선 살펴보면 사면할 것인가? 할 이유가 있는 것인가?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 그것이 헌법이나 법률이나 어떤 이미 있는 규율에 저촉되지는 않는 것인가? 국민이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것들을 거쳐서 사면을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직 법원의 재판이 계속 중인데 사면하기로 정했다 하는 것이지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역시 헌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원칙을 벗어난 입장을 보면은 그 재판이 다 끝나도 사면 복권을 단행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숨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원칙이 아닌 것은 논외로 하고 원칙이 중요하니까 그러면 원칙적인 입장만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면 복권한다. 사면 복권하기로 이미 정했다. 이것은 사면 복권을 고려하거나 검토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지요. 하루 만에 이렇게 의사가 바뀌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루 전에는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하루 만에 하루가 지나고 나니까 정해서 이제는 그저 단행하는 것만 남았다. 이렇게 된 것이죠. 김의겸 대변인의 브리핑 가운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다음 부분입니다. 불법 시위자들에 대한 사면 계획을 기자들이 물으니까 이렇게 답을 한 것입니다. 대법원이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 주면 종료가 되는 때에 맞춰 사면 복권이 이루어질 것이다. 역시 같은 조선일보 2018년 10월 13일 보도 내용입니다. 그러면 대법원이 이러이러하게 해주면 그러면 사면 복권을 하겠다. 앞에서 단행하겠다고 했고 이번에는 사면 복권이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단행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사면 복권은 그냥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B라는 조건이 성취되면 C 해주겠다. 여기에서 C는 당연히 사면 복권이 됩니다. B라는 조건이 성취되면 사면 복권 해주겠다. 여기까지 정리가 됐죠. B라는 조건은 앞에서 소개했듯이 대법원이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서 종료하는 것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아주 중대한 국면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 전까지는 대법원에서 재판을 해서 혹은 법원에서 재판을 해서 그 재판이 끝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재판이 끝나고 무죄가 확정이 되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형을 병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형 집행을 하게 되고 그 형 집행은 법무부로 그 소관이 넘어오게 됩니다. 그 단계에서 사면을 하면서 형 집행을 면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면이라는 대통령의 그 권한 행사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은 국민들이 궁금했던 것은 나중에 재판이 다 끝난 다음에 사면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사면을 해줄 것인가 해주지 않을 것인가 이것이 궁금했던 것인데 이번 10월 12일에 이 순서가 뒤바뀐 겁니다. 대통령은 사면하기로 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법원에서 재판이 빨리 끝나야 사면을 해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차피 사면할 것인데 그동안에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그 고통은 법원 때문에 받는 것이 되죠. 빨리 결정을 내주면 빨리 재판을 하면 바로 사면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기간이 길어지면 그 기간만큼 지난 다음에 사면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피고인들이 괴로운 것은 대통령 때문이 아니고 법원 때문으로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사면을 해줄 것인가 해주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은 원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인데 결정하는 것인데 이제는 그 조건이
바로 이 B라고 하는 조건의 성취가 됐느냐 안 됐느냐, 법원에게 그 비난과 이러한 요구 독촉이 법원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바뀌는 그런 결과가 된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한 것은 무엇이고 법률을 위반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죠. 대통령은 국내에서 주로 집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역할을 한다. 거의 다 이 역할에 한정이 된다. 그랬습니다. 집행정부의 수반인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사법정부에게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빨리 재판을 끝내라. 우선 첫째는 헌법 위반이 되겠죠. 대등한 거버먼트인, 대등한 통치기관인 집행정부가 사법정부에 관여를 한 겁니다. 사법권 침해가 되겠죠. 이것은 아주 중대한 일입니다. 사법부가 기분이 나쁘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몇 가지 헌법상의 이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네 발 달린 헌법, 또 기타 리걸마인드 시리즈를 읽어보면 자세히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이 헌법의 이념 가운데 권력 분립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권력 분립의 원칙이 있고, 대한민국의 헌법은 그 중에서도 삼권 분립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력 분립주의를 깨뜨린 것이죠. 이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헌법을 위반하면 당연히 탄핵소추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법률 위반 부분입니다. 집행정부의 수반인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재판 업무에 대해서 기술적 조언을 할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빠르게 해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했다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여한 죄가 될 겁니다. 이 부분은 법률 위반이 되겠습니다. 또한 직권남용의 죄, 이러한 법률 위반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이러한 행위들, 그런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사법정부, 법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런 것이지요. 첫째, 재판을 빨리 끝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김명수가 문재인이 시키는 대로 한 거야. 물어 하면 물고, 짖어 하면 짖는 그런 것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또 이런 생각들도 하겠죠. 이렇게나 명령에 복종하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유죄로 할까요? 아니면 무죄로 할까요? 이것도 묻고 싶지 않겠는가? 국민들은 아마 그럴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들 할 것입니다. 그러면 물어보는 것은 그렇고, 아무튼 유죄 판결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국민들은 또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국민들은 이럴 겁니다. 김명수가 또 문재인의 말을 들은 거야. 시키는 대로 한 거야. 왜냐하면 사면은 유죄 판결한 후에 하는 것이지 무죄 판결 후에 하는 것은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만일 정말 유죄여서
유죄라고 한 경우에도 국민들은 김명수가 문재인 말에 시키는 대로 한 거야. 이렇게 인식을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무죄 판결하는 경우는 어떨 것인가? 그러니까 파기 자판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김명수가 문재인 앞에서 꼬리 친 거야. 사면한다고 했잖아. 사면이 원칙적인 입장이라고 했잖아. 그러니 김명수가 미리 땅바닥에 긴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의 눈이 이렇게 매섭다. 국민의 평가는 이렇게 엄중하다. 그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